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 스터디할 회사는 아이센스라는 회사인데요. 몇 달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볍게 다뤘었는데 대표이사가 장남에게 4.74%를 증여하면서 주가가 올라서 그때 특징주로 한번 다뤘었는데요. 평균 단가가 29,0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대표이사 지분이 낮아졌고 증여공시 다음 날부터 해서 며칠 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85년생이고 중요한 내용은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서 배당 증가 가능성이 있고 증여를 할 때 그 최대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점에 주가를 증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떤 주가의 트리거가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다뤄보면은 어, 자가 혈당 측정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린터 비즈니스와 유사하다. 하드웨어는 한번 사고 나머지 이제 혈당 스트립, 란셋 이런 걸 반복 구매하는 거죠. 프린터 그 잉크를 반복 구매하듯이. 근데 그 비용이 좀 비싸죠. 프린터 못지않게. 그래서 사업은 이렇고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가 매출의 80% 이상이고 현장 진단이라는 사업이 매출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도와 체열량이 적어야 되고 빠른 측정 시간 이게 뭐 일종의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센스가 이걸 뚫은 거죠. 체열량도 적고 측정 시간이 5초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 사업이 있고 현장 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건데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이런 데서 필요한 거죠. 병원에서 주로. 그리고 이 회사는 특이점이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이렇게 사업 수익성에 영향이 별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 제조원가에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그 판매 전략은 자체 브랜드와 ODM 두 가지로 하고 있고요. 케어센스라는 브랜드가 유명하고 그 독점 혈당 스트립 공급 기술이 있어갖고 ODM 파트너 제품을 동일 시장의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다중 채널로 판매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점 혈당 스트림 공급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뭐 A 거래처는 22%고 B 거래처는 8.6%인데 뭐 월마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사노피, 한독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이제 사노피는 그 비파마라고 하죠. 큰 제약사고요. 주주 구성은 이제 85년생 차경화 씨가 지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아크레이가 2대 주주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혈당 측정기가 80%, 현장 진단이 10%, 나머지는 뭐 전해질 분석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이 2014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13.6%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영업이익은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이제 16년, 17년, 16년부터 20년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19%에서 이제 15% 전후가 이제 보통 매출이었던 그 영업이익률이었던 것 같고요.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16년, 17년에 많이 늘고 계속 꾸준히 늘다가 18년, 19년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6%까지 찍다가 2020년부터
연속 혈당 측정기 임상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성장 동력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임상이 종료가 됐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23년부터 그래서 R&D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고요. 특이한 점이 코로나 때도 매출이 늘었고 뭐 영업이익은 뭐 거의 안 늘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퀄리티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역시 17.7%또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영업이익은 10.5% 감소를 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늘었습니다. 미국 수출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미국 수출이 반기 기준으로 미국 비중이 40%고 YY로 30.7%나 또 증가했어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요. 이게 대단한 게 14년부터 CAGR이 무려 20%가 됩니다.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당연히 이제 크기 때문에 월마트나 뭐 아마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포를 받을 때 상당히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 수출 기업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한다. 이 회사의 장점이고요. R&D 비용은 또 꾸준히 증가했죠. 그래서 연구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 그 비중이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제 이게 내년에 줄기 때문에 임상이 종료됐으니까 벌써 이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출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자가 혈당기 글로벌 시장을 보면 아이센스가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니까 뭐 압도적인 일이고요. 글로벌 시장은 스위스 로시가 25%, 미국 라이프 스캔이 20%, 에버투가 11%, 독일 바이엘 자회사 아센시어가 9%입니다. 이게 바늘로 찔러서 이제 혈당 스트립에 묻혀갖고 진단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미래에는 CGM이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현재 시장이 이미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은 오히려 시장이 줄었습니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은 2016년 8.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렇게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당뇨 환자가 5.4억 명이다. 시장이 뭐 충분하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기존의 그 자가혈당 측정기는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니까 이거 참 스트레스죠. 또 이게 찌르는 것도 짜증이 나고 5번이나 찔러야 되니까 솜으로 또 닦아야 되고 번거롭죠. 외출하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복부나 팔뚝에 센서를 부착해서 5분마다 알아서 혈당 수치를 알려준다.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게 3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 통증이 없고 편의성이 있다. 그 아이센스도 지금 뭐 개발을 완료했고 허가가 나야겠죠. 그 글로벌 혈당기기 시장은 반면에 뭐 계속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자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CGM의 점유율이 늘고 있다. 시장이 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도가 문제입니다. MARD라고 하는데 실제 혈당과 연속 혈당 측정치 간의 차이인데요. 10% 아래로 낮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버투사에 프리스타일 리브레 3가 7.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고 덱스콤이라는 회사도 G7이라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있고요. 메드트로닉 가디언 그래서 현재 세 개가 있고 아이센스가 이제 네 번째겠죠. 한국에도 아이센스, UXM, 필로시스 등이 국산화에 뛰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실력이 아이센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초기 연구 단계인 탐색 임상과 근데 제품화 단계인 확적 임상이 있는데 확적 임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 임상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생산이 될 것 같은데요. 임상은 당연히 통과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내후년부터 제대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주가는 또 미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현재 아이센스 MARD가 9에서 10% 수준인데 실제 환자 데이터가 쌓이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회사의 주장이고요. 국내에서도 1억만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를 했는데 2형 당뇨 환자, 임신성 당뇨 환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당뇨가 제2형 당뇨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이고요. 서서히 진행되고 성인이다. 1형 당뇨는 소아 및 젊은 연령, 좀 약간 특이 케이스고요. 브랜드가 이제 뭐 자체 브랜드와 ODM이 나가는데 케어 센스라고 이제 유명합니다. 키토 센스도 있고 밴메이트는 동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면 이게 이제 아마존에 있는 건데 케어 센스 엠 플러스 이런 패키지인데 인기가 꽤 많습니다. 또 커스터머 리뷰에서 뭐 5스타를 73%를 받았죠. 그리고 뭐 0.3kg고 뭐 배터리세 리튬 그 5초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였고요. 그 현재 이용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재고 물량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주가가 이거는 코로나 때도 뭐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당일만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게 주가가 지금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있다. 왜냐면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월봉이고 이거는 일봉입니다. 좀 이제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그리가 안 좋았었죠. 그 QQ로 봐서. 고점 대비해서는 15%밖에 하락을 안 했다. 상당히 이제 전망이 좋게 보이고 내일 또 추가로 더 자세히 조사해서 2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